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희의 발자취 제14부입니다. 개인 사정상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급적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4부는 교통과 물리의 대동맥 1970년 7월 7일에 개통한 경부 고속도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55년 세계은행 총재였던 유진 블랙 씨가 IMF 연차 총회 연설에서 개발도상국의 헛된 꿈이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종합제철소 설립과 고속도로 건설의 헛된 꿈이라고 한 세계적 경제 스카기라는 분의 이야기도 틀리게 한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의 꿈이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부 고속도로의 건설과 개통의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요즘 국내 정치 상황을 보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모습이 더욱더 보고 싶고 그분들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6대 대선 공약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한 것은 1967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IBRD 세계은행의 조사 결과 강원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동서간 고속도로가 더 시급하던 내용에 당시 야당도 함께 주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2시간이 걸리는 경부선 철로가 있는 곳에 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했기에 논란이 더 증폭되었지만 박정희 정부는 제6대 대통령 취임 후 1968년 2월 1일에 대망의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했습니다. 건설 목표는 서울과 부산을 5시간 이내로 하여 철로 12시간에서 7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설 공사비는 총 429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소요기간은 2년 5개월 만에 완공되는 아주 놀라운 속도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여건에서 16년이 걸린다는 기간을 2년 5개월 만에 완공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연인은 892만 8천 명과 165만 대의 장비가 투입되었고 무려 77명의 숭고한 희생자가 있은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축사에서 순전히 우리 기술로 다른 나라에 만든 고속도로에 비하면 훨씬 상값에 가장 빨리 완공하였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개통 1년 만에 전 노선에 더 씌우기 공사와 10년간 유지 보수 비용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이 넘는 금액이 들었으나
개통 10년이 지난 1980년 7월 7일 대한민국 언론들은 명실상부한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의 대동맥이다. 또 산업 대동맥 10년대라는 훌륭한 평가를 했으며 부적절의 논란은 어색하다고 종지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완성하는 데는 핵심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강요들은 컴퓨터형 스타일이라는 경제이론가 김학렬을 경제기획은 차관으로 기용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케 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이런 말로 유명한 현대건설 회장 정주영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다른 대기업들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작업을 외면했을 때 선뜻 공사를 맡았으며 박정희 대통령과 호흡이 아주 잘 맞는 인물로서 건설 사령관 역할을 부여하며 상부상조의 길을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싸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명실상부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었습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수시로 헬기를 탑승해서 공사 현장을 찾아가 건설 작업을 독려했습니다. 만주공관학교와 육사 2기 동기였으나 5.16 때 반대편에 섰던 이한림 중장을 건설장관으로 발탁해서 고속도로 건설 마무리 작전에 지휘권을 주어서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완공은 성견지명의 탁월한 선택이었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초석을 깐 훌륭한 업적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 시대 상황에서 더욱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워지고 생각이 납니다. 제14부 교통과 물류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스토리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